여러분은 요즘 신조어 많이 알고 계세요? 혹시 그럼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심쿵했다라는 말 알고 계세요? 저는 좀 최근에 많이 들어본 말이라서 알고 있는데 보통 이성 간에는 뭔가 감동을 받거나 설레는 순간에 심장이 심쿵했다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놀라운 상황, 뭔가 감동을 받거나 화들짝 놀랄 때도 이렇게 심쿵했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는 뜻이지만 긍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심쿵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혹시 짐작하셨나요? 아마 센스 있으신 ABO님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심혈관계 건강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교육을 함께 해주실 하승민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승민입니다. 네. 와,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어요? 요즘 정말 계속해서 밝아지는 의상. 굉장히 밝아졌어요. 예전엔 어두웠습니까? 예전에 조금 약간 다크하신 톤이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주변에서 뭔가 말씀을 많이 했나 봐요. 네, 좀 화면이 잘 안 나온다고 네, 그런 피드백을 좀 받아서 근데 훨씬 열심히 노력하고 밝아졌죠. 있습니다. 네. 진짜 굉장히 색상이 예뻐서 밝아지셨습니다. 너무 예쁜 감사합니다. 색상.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시작도 한번 밝게 해볼게요. 대표님,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가 심혈관계 건강에 대해서잖아요. 네. 사실 저는 심혈관계는 조금 걱정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심혈관계 건강 많이 중요할까요? 네, 그 젊은 분들은 사실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다이어트가 더 네. 신경 쓰이죠. 네. 그런데 이제 중년 이후에는 이제 그 이 심장 혈관 쪽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관리를 미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심혈관계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이 문제가 발생할 때 예고 없이 발생한다는 점이고 네. 또 하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그런 어떤 후유증, 장애 뭐 이런 부분들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읽은 책에 나오는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C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건강한 체격에 뭐 건강에 대한 그 자신감이 많으신 분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운동에 소질이 있어서 테니스나 골프를 많이 즐기셨고 또 성격은 좀 승부욕이 강한 편이셨죠. 네. 승부욕이 강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그런 타입이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음식 가리는 거 없이 이제 뭐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시면서 드시는 분. 건강하다고 이제 그 건강에 대한 자신감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뭐 술도 잘 드시고 담배도 또 피우시고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가족력이 이제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40대 중반 이후에 이제 중년이 지나가면서 체중이 이제 늘죠. 체지방이 늘고 체중이 늘면서 이제 고혈압 진단을 처방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드셔라라고 이제 권고를 했는데 그 40대 중반에 약간 살이 찌시면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대부분의 40대 분들이 병원에서 이제 약을 주시면 잘 안 드세요. 왜죠? 그냥 내가 평소에 식생활 관리하고 운동 좀 더 열심히 하면 뭐 약 안 먹어도 되겠지. 아직 젊으니까. 네, 약을 드시기 시작하시면 또 계속 드셔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어디서 이제 약과 독은 그 어떤 사용하는 용량 차이다라는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이제 안 드신 거예요. 이제 네. 약을 안 드시고 내가 관리하면 잘하겠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약은 안 드시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 의지도 다 없어지고 실천을 못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40대 후반에는 혈당까지 높아지게 되고 이제 혈압하고 혈당 조절하는 그런 약물 3가지를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잘 안 드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관리를 잘 안 하시다가 50대 초반에 이제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입원을 하셔서 이제 치료를 하셔서 이제 회복은 되셨는데 이제 뇌출혈 그 장애가 약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왼쪽에 몸을 네. 이렇게 자유롭게 완전하게 자유롭게 쓰지 못하시는 그런 후유증이 남았고 네. 그래서 이때부터 물리치료를 시작하신 거예요. 물리치료 하시면서 이제 좀 회복은 됐지만 아무래도 그 전에 그 뇌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그 완벽한 그런 그 자유로운 그런 생활 이런 것들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 불가하면서 운동도 못 하게 되고 뭐 좋아하던 골프도 못 치고 맞아요. 뭐 담배, 술도 당연히 못 하시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도 앓으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60대 초반에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갔는데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신부전까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은 11가지 약물을 복용하시고 있다. 와. 그리고 70대 초반인데 이제 지금 신장 투석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신장 투석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2, 3일에 한 번씩 투석을 하셔야 되고 네. 한 번 병원에 몇 시간씩 투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반 정도는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투석을 받으시고 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당히 지금 이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연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네요. 어떤 삶의 질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삶의 질이 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셨겠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래도 그나마 젊었을 때 최초에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을 이제 복용을 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내원을 해야 된다거나 네. 이런 권고를 받으시게 돼요, 병원에서. 그다음에 음식을 조절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권고를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이런 거 잘 안 지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CC의 예를 보면 처음에 이제 혈압이나 혈당이 이제 발견되었을 때 그때부터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그나마 어느 정도 맞아요. 이제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좀 예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처음에 지키지 않으셨다라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혈당이나 혈압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몸에 젊었을 때와 다르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 시작되면 계속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고 예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그 부분도 이와 이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시간 되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유튜브에 네. 이 제목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 네. 이 심혈관계 질환이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심혈관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은 이제 그 잘 아시는 유명 인사분께서 그 진행하신 세상을 바꾸는 15분의 그 영상인데 네네. 우리가 심혈관계 건강하면 혈관계 건강, 뭐 심혈관계 건강하면 심장과 혈관과 뇌혈관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혈관에서 이제 혈관에 이런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 흐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처음에 서서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저런 노폐물들이 쌓였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스테이블한 상태다 그래서 딱딱한 그런 어떤 혈관에 그런 노폐물의 벽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네. 플라크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5단계가 되면 이 딱딱한 그 플라크 부분이 굉장히 죽처럼 변해요. 네. 죽처럼 변해요. 끈적하게. 끈적끈적하게. 그러면 이제 혈액이 흐르면서 그 끈적끈적한 그 부분들이 일부가 이제 떨어져 나가겠죠. 네. 떨어져 나가면서 혈관을 타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어딘가에. 직경이 좁은 네. 혈관이 딱 막혀버리는 거죠. 그럼 막혀버리면 그 이후에 이제 그 혈액이 전달되거나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쵸. 그 이후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그런 조직들의 세포의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뇌경색이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이런 심혈관계 질환, 특히 이제 뇌혈관 질환 때문에 그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을 간혹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네. 봤어요. 그래서 네. 이제 뇌혈관 예를 들어서 이제 뇌혈관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제 10% 정도가 이제 다행히 이제 회복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25% 경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40% 심각한 장애, 네. 10%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 그다음에 15%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주변에 간혹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그 어떤 장애가 남아 있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25% 해당되시는 분들이고요. 그렇죠. 많은 비율이에요. 네. 네. 나머지 분들은 지금 밖에 못 나오시기 때문에 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많지 않다가 아니라 정말 많아요. 네, 이렇게 심각한 장애가 남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심장이라는 그 우리 신체 기관이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폐를 통해서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시면, 네, 심장을 통해서 이제 그 산소를
이제 우리 몸에 다 세포에 다 전달을 해주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영양소를 이제 또 혈액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네. 또 세포가 산소나 영양소를 이용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폐로 돌아가서 배출이 되고 그다음에 노폐물들은 신장을 통해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 이러한 네. 과정을 거치게 되죠. 우리 심장이 가장 많은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장을 이렇게 수축했다가 이완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혈액을 펌프 작용을 통해서 그쵸. 우리 곳곳에 몸의 곳곳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축과 이완이 1초 안에 1회 이상 일어납니다. 두둥 두둥 하면 이렇게 1초 안에 일어나죠. 빠르게. 네, 빠르게. 그래서 1초 동안에 약 70회 이상 정도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거죠. 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의 총량이 한 5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유 1리터짜리 생각하시면 한 5개 정도의 양이 네. 우리 사람의 혈액의 양인데 하루에 이제 심장은 10만 번 이상 박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혈관은 사람마다 약간 틀린데 10만 킬로미터에서 12만 킬로미터 한 사람의 혈관의 길이가 다 연결하면 지구를 3바퀴 정도 돌 수 있는 와, 엄청나죠. 진짜 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세포에 다 이 혈관이 곳곳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마운 네, 혈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작은 혈관까지 이제 혈액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계속 펌프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심장은 한 30억 회 정도 이제 박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심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기능이 저하된다 그러면 네, 이런 그 세포 내 우리 몸의 곳곳에 영양소나 산소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 네, 또 심각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건강 유지에 있어서 건강 관리에 있어서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네요. 정말 앞에서 CC 사례도 저희가 봤지만 40대에 시작했던 정말 약간 작다고 생각했던 병이 70대에는 건강 수명을 짧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심혈관계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 그 심혈관계 질환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식생활이 예전하고 많이 틀려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관련된 혈관의 그런 건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 원인이 되는 질병이 1위가 이제 악성 신생물 암이고요. 네. 그다음에 2위가 이제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뭐 이런 다 포함한 뇌심혈관계 질환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단계가 있죠. 처음에 이제 만약에 혈관 중에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혈관 중에 지방이 높거나 혈압이 높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심혈관계 그 계통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증가하다가 이제 60대, 70대 정도 되면 약간 감소하는 그런 네. 네, 그렇네요. 통계가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성지방 혈증, 우리 혈액 중에 중성지방이 많은 그런 상태도 역시 그 콜레스테롤 혈증과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혈압은 이제 좀 약간 틀립니다. 혈압은 계속 이제 연세가 어. 높아질수록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계속 높아지는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그러면 심혈관계에 대한 건강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지 네. 그래프에 나와 있네요. 네. 30세 때부터 지금 관리를 해야 되나요? 30대, 40대 그 정도 연령대에서 좀 관리를 시작을 해주시고 해야 되는군요. 네. 근데 사실 뭐 어느 시점에서 관리 시작한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이제 건강한 그런 그 식생활, 그렇죠. 그다음에 생활 습관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방이 네. 중요하네요. 언제부터 네. 지금부터 난 건강 관리 해야 돼 어. 이런 게 아니죠. 네.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심혈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지율이 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에도 네. 3, 40대 이상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5명이 내가 당뇨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뇨 왜 심혈관계 질환 얘기하는데 당뇨를 얘기하느냐? 당뇨는 이제 그 혈액 중에 당분의 농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설탕이 많다는 거예요. 네. 혈액이 끈적끈적하죠. 네. 혈액이 잘 안 흐른다는 거예요. 그 네. 당뇨의 이제 그 2단계 과정이 결국은 이제 대혈관 질환, 혈관 질환, 대혈관 질환으로 가기 때문에 이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당뇨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이제 그런 혈관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30대 이상의 당뇨 환자 중에서 스스로 당뇨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50%고 네. 고혈압은 더 심각해요. 30대 이상의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80%가 자신이 고혈압인지 몰라요. 네,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8명, 10명 중에 8명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인데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정상인지 그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면은 미리미리 관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레드서클 캠페인을 2017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레드서클 캠페인은 자기 혈관 숫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 그리고 정상 범위가 아니라면 좀 관리를 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사망률, 사망 원인에 대한 그런 뭐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 중 3명 중 1명은 이제 고혈압 환자고 그다음에 30세 이상에서 10명 중에 1명은 당뇨 환자예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을 때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을 때 내가 고혈압 혈압이 높아 관리를 해야 돼. 이 사실을 모른다면 앞서 보셨던 그 어떤 분의 예처럼 네. 정확하게 관리를 시작하고 중요한 시점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더 아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압은 120, 80 미만, 120, 80, 수축기 네. 120, 이완기 80, 네. 콜레스테롤 200 미만, 그다음에 공복혈당 100 미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을 높이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이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대사증후군 판정을 하게 되고요. 이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이 2배 이상 높아지고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 이제 네. 이런 수치들을 좀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허리둘레가 남자는 90 이상, 센티미터 단위로 여자는 네. 85cm 이상 되면 대사증후군에 해당되고요. 중성지방 수치가 150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중성지방 수치가 15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네. 그리고 혈압이 이제 135, 85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혹은 HDL 콜레스테롤, 우리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네네네.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HDL은 좋으니까 높아야 돼요. 그런데 남자는 40 미만이다. 여자의 경우는 50 미만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사증후군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네. 이 5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에 해당된다. 그럼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중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좀 위험하잖아요. 지방이 많이 쌓이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관 중에 그 지방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하는 수치가 있는데 이제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 중에 정상 범위 이상의 지방이 존재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상 지질 혈증을 판단하는 기준은 중성 지방은 200 이상이 되면 이상 지질 혈증이다. 원래는 150 미만이 정상 범위이고요.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40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 40 미만이 되면 안 되죠. 네네네. 네, 40 이상이 정상인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좋은 거니까. 네, 나쁜 콜레스테롤은 160. 낮아야겠죠. 그렇죠. 160 이상이 되면 이제 이상 지질 혈증이고 130 미만이 정상이고 그다음에 총 콜레스테롤은 240 이상이면 이상 지질 혈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정상 범위는 2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그다음에 혈당 수치, 그다음에 우리 대사증후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수치들, 그다음에 이상 지질 혈증에 관련된 이러한 수치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외우실 수는 없겠지만. 네. 정말 저는 피부 나이만 측정을 해봤지 자기 혈관 숫자를 체크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직은
젊으시니까. 아, 근데 아까 정보에서 30대부터 뭔가 인지를 못하는 상태가 많잖아요. 30대에서. 네. 제가 30대이니까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조금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네,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사실 표정이 지금 안 좋아요, 제가. 네. 네, 관리만 잘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혈관 나이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 부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네. 어떤 혈관 건강에 관련돼서 내가 지금 바람직한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가지고 있는지, 식생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이제 체크해보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문항들을 쭉 보시고 여기서 이제 해당이 된다면 각 문항당 1점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요. 네. 지금 해보고 있어요. 네네네. 네. 뭐 하루에 담배를 한 갑 이상 피운다, 뭐 음식을 급하게 먹고 과식하는 편이다, 뭐 일에 대한 어떤 욕심이 많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0에서 4점까지. 그러면 이제 실제 나이와 혈관 나이가 똑같다고 하는 거고요. 네. 아, 저 사실 4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5개에서 10개 사이면 네. 실제 나이보다 혈관 나이가 더 10세 이상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심혈관계 질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네.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1점에서 15점이면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는. 네. 지금 체크해보고 깜짝 놀라는 분들 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좀 놀랍네요. 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는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심혈관계 계통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만약에 인지를 하게 되면 빠른 조치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혈압, 저혈압이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심혈관 계통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고혈압은 무서워요. 사실 별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네. 평소에 혈압을 측정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요. 네. 뭐 이제 평소 생활하시다가 뒷목이 뻣뻣하다거나 뒷목에 그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제 한번 혈압 측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혈압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두통이 있다거나 어지러움, 피로감, 또 얼굴이 창백해진다거나 뭐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영양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제가 저혈압인데 영양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이에요, 요즘. 네. 네, 그래서 다양한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건강기능식품 이용하시라고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염분이나 수분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앉아있다 갑자기 일어나거나. 예전에 심했어요. 네, 그러면 네. 이제 혈압이 어지럽구나. 낮으신 분들은 어지럽고 이제 쓰러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장시간 서 있는 것을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고혈압 같은 경우 약이 있지만 저혈압은 약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영양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운동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이제 부정맥은 심장 박동을 하는데 이게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심장이 이제 뭐 어떤 운동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빨리 박동을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규칙적인 박동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해요. 네. 심장을 이제 박동을 하기 위해서 그 전기적 자극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빈맥성이라고 하고 네. 심장을 평소보다 적게 박동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소맥성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슴 두근거림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덜컹거림이 느껴지는 그런 약간 심한 불쾌감이 든다거나 뭐 숨을 쉬기가 어렵다거나 현기증이 느껴진다. 이런 경우에 이제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맥성, 심장이 더 빨리 박동하게 되는 그런 빈맥성 부정맥은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과 함께 어지럼증, 호흡 곤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맥성, 심장이 덜 뛰는 그런 부정맥의 경우에는 쉽게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 눈앞이 흐려지고, 네. 이렇게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데요. 관상동맥은 동맥 중에서, 그러니까 심장에서 이제 혈액을 분출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걸 동맥이라고 하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동맥 중에서 심장도 이제 심장에도 혈관이 연결되어 있겠죠. 네.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그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제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그 심장 세포에 영양분이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서 이제 심장의 정상적인 작용이 좀 안 되게 되는 네. 네,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가슴 가운데가 이렇게 조이는 듯한 느낌. 드라마에서 이렇게 가슴 잡으면서 쓰러지는. 네, 그 정도는 아주 심각한 상태고 아, 네. 그냥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네, 조이는 듯한 조이는 느낌. 느낌. 네. 그리고 휴식을 취하면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요. 네. 여성의 경우에는 목과 턱 등의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협심증은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좀 컨디션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잠깐 하고 네, 네, 없어지니까요. 없어지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관상동맥이 좁아지다 못해서 더 나아가서 막혔다. 그럼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심장마비죠. 네. 심장세포가 괴사하는 거죠. 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심근경색이 나타나기 직전에 호흡 곤란, 그다음에 앞서 협심증은 가슴에 그런 통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0분 이상 계속돼요, 이 통증이. 오, 그다음에 네. 심장이 약간 왼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 어깨와 팔 쪽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네. 아니면 통증이 전혀 없는데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 느낌이 난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심근경색의 어떤 전조 증상으로 이렇게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심근경색의 증상이고요. 그 심근경색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장에 동맥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죠. 동맥이 막히는 상황, 동맥이 좁아지는 걸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하잖아요. 네. 동맥경화.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동맥경화가 이제 동맥이 이제 우리 몸 전체에 다 있잖아요. 네. 그 어디에 막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관상동맥, 그러니까 이제 심장동맥에 협착이나 폐쇄가 일어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네. 만약에 우리 그 다리 쪽으로 가는 동맥에 이제 경화가 나타나면 하지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다리 쪽에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네. 거고요. 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동맥은 이 뇌로 이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 이 목 옆에 있는 이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합니다. 네. 경동맥이 이제 막히게 되면 이제 마비나 실신 같은 증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동맥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렇게 경동맥 어떤 상태가 어떤지를 좀 파악하시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한 40대 후반 정도 되셨다 그러면은 이제 검진하실 때 경동맥 검진 추가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기억해야 네.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뇌혈관 질환, 뇌동맥류, 그래서 뇌혈관이 꽈리 모양으로 이제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라고 하는데 별다른 증상 없고요. 눈꺼풀이 처지거나 시력이 떨어진다거나 잘 안 보인다거나 복시, 막 물건이 두 개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사례가 나왔고요. 파열되면 이제 심한 두통이 있고 의식이 저하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뇌졸중, 뇌경색과 뇌출혈, 우리가 중풍이라고 예전에 불렀어요. 맞아요. 네. 원래 명칭은 뇌졸중풍이에요. 아, 뇌졸중풍. 그래서 이제 앞에 뇌졸을 빼고 중풍이라고 예전에 불렀는데 네네. 지금은 뒤에 풍을 빼고 뇌졸중. 어감이 안 좋아서 뇌졸중이라고 하죠. 네.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죠. 뇌경색은 혈관에 존재하는 그 노폐물들이 혈관을 막아서 발생하는 게 뇌경색이고, 네. 뇌출혈은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혈관이 파열되는 거예요. 뇌출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지러움, 심한 두통, 감각 저하, 그다음 한쪽 팔다리 마비, 안면 마비, 발음 장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이제 이 통계를 보면요,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에 뇌출혈이 많았거든요. 비율이 높았어요. 뇌경색은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뇌출혈이 줄어들고 뇌경색이 증가했습니다. 그 뇌경색이 지금 많아요. 뇌출혈보다. 왜 그럴까요? 뇌출혈이 많았다는 거는 이것도 성인병과 관련 아닐까요? 식습관? 네, 식습관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와. 그러니까 짜게 먹는 습관. 네. 우리 예전부터 짜게 먹었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네, 짜게 먹으니까 이제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높아져요. 그러면 뇌출혈, 뇌혈관이 파열되는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짜게 먹는 습관을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뇌혈관이 파열되는 것보다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뇌혈관을 막아서 발생하는 뇌경색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네. 그럼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식생활 습관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이런 어떤 질병의 발생 양상까지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심장학회, 미국 뇌졸중학회에서는 이 패스트 법칙을 계속 강조하면서 네, 국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있어서 대처를 빨리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스트의 법칙인데요. 네. 패스트는 F는 이제 페이스 드라핑 그래가지고 얼굴 한쪽이 이제 떨리거나 마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얼굴 한쪽이 약간 밑으로 처지는 느낌. 네. 이게 이제 뇌졸중의 증상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A는 암 위크니스에서 팔다리 한쪽이 힘이 없고 이렇게 힘이 없고 무뎌지는 느낌. 네. 그다음에 S는 말할 때, 스피치할 때 발음이 이상하다고 느껴지거나 네. 어눌하거나 단어가 잘 생각 안 나거나 네. 이럴 때에는 T, 타임 투 콜. 그래서 빨리 119에 전화해야 된다. 그래서 패스트 법칙이라는 이런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패스트 법칙도 좀 기억을 해서 평소에 자가 진단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부자들의 그 식습관이 정말 짜게 먹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조금 짠 음식을 좋아하고 불규칙한 식습관이 있는데 되도록 짜게 먹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정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혈관계 이 질환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좋은 방법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떤 뇌심혈관계 질환의 증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내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미리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네. 우선 패스트 네, 법칙.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증상들은 대부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정말 운이 좋아서 저런 증상이 나타났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면 네, 네. 그나마 그러니까 증상 정말 없이 다행인 거죠. 네, 바로 뭐 네, 그렇습니다. 쓰러진다거나 그런다는 네,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저런 증상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정말 천운이다. 아니 그러니까 또 예방이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방이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없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심혈관계 질환에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혈관계 건강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6S라고 해요. 6S. 퀴즈예요. 6S. 6S가 이제 뭐냐면 S로 시작하는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를 피하는 게 좋다. 네. 너무 어려운데요? 6가지 어렵나요?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S 중에 하나가 슈가입니다. 슈가. 아 슈가요? 네. 슈가가 안 좋은 건 알겠고 스피드 스피드요? 또 뭐가 있을까요? 스노우 뭐가 있죠? 네. 뭐 우리 소금도 많이 드시면 솔트. 솔트. 네. 네, 사장님께서 만점을 받으실 확률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제가 떨어져요. 답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가, 솔트가 있고요. 스낵. 아 스낵. 스낵은 스트레스. 이제 뭐 어떤 과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 현대인들이 즐기는 정크푸드를 다 의미하는 거고 네. 스트레스도 그렇고요. 그다음 담배 피우시는 것, 그다음 시팅은 이제 운동 부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 항상 앉아 있고 누워 있고 하잖아요. 아 보니까 다 알겠네요. 네, 그렇죠. 네. 6가지가 이 심혈관계 질환에 정말 안 좋다고 하니까 좀 피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우리 심혈관계 어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들을 말씀드릴 텐데, 네, 여기 이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9가지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이 수칙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평소에 이 수칙을 잘 지키실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네. 전 4번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운동은 꼭 해야 되겠어요. 네. 네,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단, 먹는 음식에 의해서 우리 심혈관계가 건강할 수도 있고 또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음식이 중요합니다. 상당히. 네. 이제 그 미국의 뉴스앤월드 리포트라는 그 단체에서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 플렉시테리언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 채식주의를
비건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채식주의를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데 플렉서블이라는 그런 단어랑 합쳐져 가지고 약간 완전 채식은 아니지만 네. 채식을 약간 변형한 식단이 우리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된다. 네. 그 식물성 채식이 그래도 많겠네요. 채식을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육식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데 생선이나 가금류, 조금 유제품까지는 허용하는 이런 식단인데요. 네. 이 플렉시테리언 다이어트가 이 식단이 이제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3일 식단으로 선정이 됐고 우리 검색하셔가지고 플렉시테리언 다이어트나 지금 말씀드리는 대시 다이어트 검색해 보시면 어떤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식단을 말씀드리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 대시 다이어트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혈압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식단의 약자로 대시라고 하는 거죠.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식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역시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단에 저지방 유제품으로 구성된 이런 식단, 염분 섭취를 소금의 섭취를 줄이는 그다음에 포화지방 또 당분 섭취를 줄이는 이러한 그 식단이 바로 대시 다이어트 2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당분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사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라고 그쵸.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 단 음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단 음식이 그냥 뭐 혈당을 높인다, 뭐 당뇨의 가능성을 높인다, 뭐 이런 것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저 살이 찌고요. 네, 네 살이 뭐가 찌고 있죠? 뭐 당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당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체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나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당 독소라고 해요. 당 독소 혹은 최종 당화 산물. 네. 이 모든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 이 최종 네. 당화산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1위는 대망의 1위는 뭘까요?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와. 네, 지중해식 식단. 과일과 채소,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통곡물 이런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식이요법이고 만성질환 예방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지속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다른 식단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어떤 식단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완전 채식 같은 경우는 어렵고요, 너무 어렵고요. 그렇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식단이고 지중해식 식단이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리브 오일, 통곡물. 네. 가장 건강한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이라고 평가가 되었고요. 지중해식 식단은 그 뉴스앤월드 리포트에서 매년 이제 이 식단을 발표하는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 안 좋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다이어트가 되진 않는다. 아, 네, 네. 바로 체지방을 줄이는데 바로 이제 빠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건강하면서도 적당한 그런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다라는 네.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4위는 마인드 다이어트, 지중해식 식단과 앞서 혈압을 낮추는 식단인 대시 다이어트, 대시 식단을 결합한 형태의 그런 식단입니다. 근데 이 그 식단 평가에서 그 대상이 되는 식단들은요 35개 식단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요. 네. 근데 35개 식단 중에서 35위를 한 식단이 있습니다. 케토 다이어트입니다. 케토 다이어트. 저 저거 했었는데. 케토제닉 다이어트 엄청나게 열풍이 불었잖아요. 네. 네,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금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 저거 2번 했거든요. 네, 고지방 저탄수화물식인데요. 계속 이제 최악의 식단이란 불명예로 평가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케토 다이어트 하면 이제 지방을 이제 에너지로 사용해서 이제 탄수화물 대신. 네, 네. 케톤체가 생성되면 네. 뭐 식욕을 줄이고 그다음에 체내의 그런 그 지방 대사를 촉진시킨다 뭐 이렇게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장기간 계속했을 때에는 케톤산증, 케토시스라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체지방이 감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당뇨나 심장질환 예방 효과가 없고 체중 감량에도 그다지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네, 실제로 해봤기 최악의- 때문에 좀 충격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뉴스앤월드 리포트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100%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신 2020 소식이잖아요. 네, 2020년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 계통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액상과당. 액상과당은 네,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그런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당독소의 아주 그 핵심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 중에서도 또 가장 나쁜 지방이 트랜스 지방이죠. 네. 트랜스 지방이 이제 혈액에 염증 물질을 증가시킨다거나 동맥경화나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이러한 뇌심혈관계 질환 관련된 그런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식생활을 통해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생활 습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운동. 이제 근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근육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노화의 과정이라는 것들이 결국 근육이 감소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네.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또 무섭네요. 네. 근육이 감소하게 되죠. 우리가 40세 이상부터는 매년 1% 이상씩 감소를 하게 된다고 그쵸.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노화를 이제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네. 더디게. 근육이 감소되었을 때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 감소가 같은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근육량이 적은 경우에는 네, 남성 사망률이 1.5배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 의대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에서 비만이나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어도 근육이 적었을 경우에 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76%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근육 운동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연령대에 맞는 그런 어떤 강도의 근육 운동은 계속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근육의 이제 원료가 되는 그 단백질을 계속 충분하게 보충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년 이후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을 때에는 근육 감소가 가속화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더라도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 더 손실된다는 그런 결과도 나와 그쵸. 있습니다. 네. 네.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우리 심혈관계에 문제가 되는 허리둘레, 네. 또 체질량 지수, BMI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면서 적절한 근육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혈관계 계통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럼 부담이 되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게 되면 심혈관계 반응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숨이 찰 정도의 그런 중강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 심장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 그다음에 염증과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은 심장 근육의 모세혈관을 발달시키고 심장 충격 완화 작용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 꼭 하셔야 되고 네.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하시면 심장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에게 가장 알맞은 운동 강도와 운동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서 병원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적정 운동량을 알 수 있군요. 네. 네.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정하셔야 됩니다. 네.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고 해서 운동 안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더 하셔야 해야죠. 되고요. 네. 네. 운동 부하 검사 하셔가지고 네, 심장 운동했을 때 심장에 어떤 무리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네. 심장병 발생한 다음에 3개월은 근력 운동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이제 갑자기 운동 시작하시면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 운동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 그다음에 추운 날씨에 밖에 갑자기 나가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하시던 분이 갑자기 겨울철에 추운 날씨에 갑자기 나가셔가지고 이 뇌 심혈관계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이제 이런 뇌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요. 네네. 그다음 또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3월 정도에 많이 발생해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추웠다가 네. 좀 약간 따뜻해지니까 운동을 하시잖아요. 급격하게. 그런데 이제 갑자기
꽃샘추위가 와요. 아, 네. 갑자기 추운 날이 3월, 4월에 와요. 그때 이제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운동 중에 이상을 느끼시면은 바로 네, 중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겠죠. 네, 영양소들, 뭐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거나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관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성분들을 또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산화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양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양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영양소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그 왼쪽에 다양한 그 항목에 대해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그러한 영양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혈압 조절에는 코엔자임 Q10, 그리고 혈행 개선,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양소들이 오메가3, GLA, 감마 리놀렌산이죠. 그다음에 중성지방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GLA, 레시틴, 마늘을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화 억제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영양소, 지방 산화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비타민 E, 그다음에 그 밖에 심혈관계 산화 억제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코엔자임 Q10 하나 더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와 비타민 D를 우리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영양소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평소에 관리를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다들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규칙적으로 좀 영양소를 잘 맞춰서 드셔주시고 짜게 먹지 않고 평소에 술이나 담배를 좀 줄여주시면 아무래도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저희가 또 평소에 저만 해도 일 때문에 오늘도 점심 못 먹고 왔어요. 이렇게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좀 많이 못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뭔가 영양소라든지 어떤 방법이 좀 또 따로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자동차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데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한다면 바퀴가 4개 있어야지 굴러가잖아요. 바퀴가 하나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이 그쵸. 바퀴 4개의 바퀴에 해당되는 있어야죠. 네. 것이 이제 건강의 조건이라는 부분들이죠. 뉴트리라이트에서 제안하는 어떤 영양 관리, 네.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4가지가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끔 자동차를 잘 굴러가게끔 하는 4개의 바퀴에 해당된다. 근데 자동차가 바퀴만 있으면 다 갈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바퀴에 펑크가 난다거나 네. 엔진에 막 때가 껴가지고 엔진이 막 제기능을 못 한다거나 네. 이럴 경우에는 자동차가 제대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바퀴에 펑크가 나면 바퀴 4개만 있으면 가긴 가요. 억지로 굴러가죠. 네, 정상 속도로 못 가죠. 네.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앞서 이제 예를 들어 드렸던 연명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스페어 타이어를 바꾸거나 타이어의 펑크를 수리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엔진의 윤활유를 제공해줘서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한다거나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퀴 4개만 있으면 굴러가는 자동차지만 네. 정말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잘 굴러갈 수 있게 도와주는 또 중요한 하나의 어떤 조건이다. 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섭취하시면서도 이 4가지 조건을 잘 실천하시는 그쵸. 그런 생활이 여러분들 건강을 담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동차 바퀴처럼 4가지를 지키고 거기에다 플러스로 영양소를 건강기능식품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심혈관계 건강에 우리가 중요성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저희 ABO님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심혈관계 건강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심혈관계 건강은 앞서 계속 강조를 드린 것처럼 어떻게 내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인지를 하는 그런 단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평소에 이런 어떤 식생활 관리, 생활 습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교육에서 하승민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바탕으로 또 ABO님들이 또 주변에 있는 ABO님들의 지인들이 모두가 심혈관계 건강에 이상 없이 생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BO님들 다음에 더 건강하게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